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초록색을 좋아하고 초록색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초록색은 식물의 색입니다. 식물이 있다는 것은 생물이 꼭 필요로 하는 물이 있다는 의미이고 식물이 만들어내는 산소가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산소는 지구가 생명의 행성임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지구에서 산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영어로는 옥시전인데 이것은 원자 번호 8번 산소 원자의 이름이기도 하고 산소 원자 두 개로 만들어진 산소 분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산소 분자는 두 개의 산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공막대 모형에서는 두 개의 산소가 두 개의 막대로 연결되어 이중 공유 결합임이 표현되어 있고 공간 모델에서는 두 개의 산소 원자가 상당히 겹쳐서 분자를 만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산소는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 중 질소 78% 다음으로 높은 21%를 차지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산소가 언제부터 지구 대기의 주요 성분이었을까요? 초기 지구는 소행성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지진과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돌덩이가 부딪히고 내부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서 불덩어리 같았을 것입니다. 이 시기를 명왕루대라고 합니다. 명왕루대는 지구가 생긴 46억 년 전부터 40억 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다음 26억 년 전까지를 시생루대, 5억 4천만 년 전까지를 원생루대, 그 이후 현재까지를 현생루대라고 합니다. 현생루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뉩니다. 불거덩이 지구가 끝나고 딱딱한 지각과 바다가 형성된 후인 40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이 탄생하였습니다. 32억 년 전에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합성하는 광합성 작용이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긴 광합성 작용은 산소가 생기지 않는 광합성이었습니다. 원생루대인 23억 년 전에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발생시키는 광합성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곳은 지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진핵생물이 나타나고 다세포생물, 동물이 출현하였습니다. 현생루대에 들어와서 고생대의 육상식물, 중생대의 포유류와 공룡이 출현하였습니다. 날 수 있는 공룡은 현재의 새로 진화하였고 육상에 살거나 바다에 살던 공룡은 멸종하여 사라졌습니다. 인류의 조상으로 생각되는 원인이 출현한 것은 200만 년 전이고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이후 전 세계로 이주하였습니다. 생명체가 탄생하기 이전 원시지구의 대기는 화산에서 분출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아황산가스, 그리고 소행성에 수입된 수증기, 암모니아, 시아나수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대기에 산소는 없었습니다. 최초의 생물이 탄생했을 것 같은 가장 유력한 장소는 해저 열수구입니다. 이곳에서 탄생한 최초의 생물은 메탄, 수소, 아황산가스 등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생물이었습니다. 지구 대기에 산소가 나타난 것은 23억 년 전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탄수화물로 바꾸는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세균인 시아노박테리아가 출현한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시아노박테리아는 진핵생물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내부 공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세포 내부 공생을 시작한 시아노박테리아는 이후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전자를 차례로 잃어버리고 점점 더 숙주생물의 생존을 의탁하게 됩니다. 자신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탄수화물을 숙주에게 제공하고 생존에 필요한 나머지 물질들을 숙주로부터 얻는, 그래서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독립적인 생명체라기보다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작은 기관으로 축소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물세포 내에서 광합성을 담당하는 소기관을 엽록체라고 부릅니다. 엽록체가 세포에 가득 차 있는 식물의 잎은 이렇게 녹색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녹색은 광합성을 상징하는 색이 되었습니다.
엽록체를 가진 식물과 해조류, 그리고 광합성 세균인 시아노박테리아는 햇빛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하여 탄수화물을 생산하고 산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합니다. 광합성을 하는 생물은 육상과 바다에 골고루 살고 있습니다. 광합성 색소인 클로로필은 특정한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위성 영상을 분석하면 바다의 경우 엽록소인 클로로필 농도 지도를 얻을 수 있고 육상의 경우 식생지수 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지표 모두 어느 지역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도에서 육지의 경우 녹색이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표시하고 개나리색이 광합성이 낮은 지역을 표시합니다. 육지이니까 나무와 풀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과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의 온대 지역의 식생지수가 높고 사하라 사막과 고비 사막을 포함하여 사막 지역에서 식생지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상식과 잘 맞는 결과입니다. 바다의 경우 붉은색과 노란색이 클로로필 농도가 높은 지역을 나타내고 파란색과 보라색이 클로로필 농도가 낮은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바다의 경우 온도가 따뜻한 열대의 태평양에서 광합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남빙양과 북극해에서 광합성이 많이 이루어져서 조금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녹조와 적조가 주로 여름에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가 중요한 것이 맞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 질소, 황, 철, 마그네슘 같은 필수 영양분입니다. 이들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녹조나 적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는 이런 영양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도를 다시 보면 온도가 아니라 육지와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황하강, 아마존강 등 큰 강의 하구는 엽록소 농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극과 북극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지에서 빗물이나 눈 녹은 물에 영양분이 녹아서 공급되면 광합성 생물이 자라고 이것을 먹고 사는 작은 동물이 자라고 또 그것을 먹고 사는 물고기나 물새가 주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양어선이 태평양 한가운데가 아니라 남빙양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은 식물을 포함한 광합성 생물이 만들어 놓은 산소를 들어 마신 후 이를 이용하여 광합성 생물이 만들어 놓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람의 생존은 전적으로 광합성 생물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나는 주로 고기 먹고 사는데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고기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광합성 생물을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물만 광합성 생물에 의존하고 광합성 생물은 주기만 하는 존재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놓아야 광합성 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이고 생물들은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지구 대기의 산소 농도는 시아노박테리아의 탄생 그리고 식물과 해조류의 발달과 함께 변화해 왔습니다. 24억 년 전까지의 초기 지구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고 이후 시아노박테리아가 탄생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대기 중에 산소가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생성된 산소는 대부분 바다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대기의 산소 농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산소가 포화되고 난 이후에는 이 산소가 대기로 방출되었는데 이들은 지표에 흡수되거나 오존층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대기에 산소가 빠르게 축적되기 시작한 것은 8억 5천만 년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5억 4천만 년 전 고생대에 들어서고 난 뒤 육상식물이 번성하였고 이 시기에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이후에 산소 농도는 다시 낮아져서 현재는 2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대기 성분의 21%를 차지하는 주요 성분이다 보니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의 파란색 하늘도 해질녘의 붉은 노을도 모두 공기 중의 산소 분자가 관여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지금부터 낮의 하늘은 왜 파란색이고 저녁 무렵의 하늘은 왜 붉은색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대기에 도달한 태양빛은 대기 중의 다양한 분자를 만나 산란이 일어납니다.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산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자기파의 파장보다 10분의 1 이하로 작은 입자를 만나서 이루어지는 산란을 레일리 산란이라고 합니다. 레일리 산란은 파장이 짧을수록 강하고 파장이 길수록 약해집니다. 태양빛이 대기를 수직으로 통과한다고 했을 때 보라색과 파란색은 15% 넘게 산란되고 붉은색은 5%보다 적게 산란됩니다. 붉은색의 빛이 산란되지 않고 대기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산란된 보라색과 파란색 빛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보라색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란된 짧은 파장의 빛 중에서 보라색이 제거되고 파란색과 초록색 빛이 주로 우리 눈에 도달하게 됩니다. 태양이 중천에 있는 낮에 산란된 파란색 빛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우리는 파란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 해질녘에 해가 지는 쪽의 태양빛은 두꺼운 대기층을 통과해야 나에게 도달합니다. 빛이 대기를 긴 경로로 통과하면서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등의 짧은 파장의 빛은 대부분 산란되어 사라지고 긴 파장의 붉은색 빛은 직사광선으로 나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붉은색 또는 노란색의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주 긴 파장의 빛이 주로 도달할 경우 검붉은색의 하늘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광경은 오로라입니다. 북극 지방에서는 노던 라이트, 즉 북쪽의 빛이라고 부르고 남반구에서는 서던 라이트, 즉 남쪽의 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로라의 빛은 초록색, 파란색, 붉은색, 보라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오로라는 파란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란색과 분홍색 위주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붉은색 위주입니다. 오로라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왜 때에 따라 다른 색을 띠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나침반을 사용하여 방향을 알 수 있고 철새들이 이동할 때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효과 중 하나는 자기장을 띠는 태양풍을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지구 주변에 형성된 자기장 때문에 적도 부근으로는 태양풍 입자가 대기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남극과 북극 근처에 열려있는 극첨단을 통해서 태양풍 입자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풍의 전자나 양성자가 대기 중의 공기 분자를 이온화된 상태 또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올려놓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오로라의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산소 원자가 630나노미터 파장의 붉은색 빛을 발생시킵니다. 이 빛은 비교적 약하고 우리 눈이 이 파장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태양 활동이 매우 높을 때 볼 수 있는 빛입니다. 고도가 낮아지면 산소 원자의 농도가 높고 충돌 빈도가 매우 높아져서 557.7나노미터의 녹색빛이 더 우세해집니다. 고도가 더 낮아지면 원자 상태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런 경우 빛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커튼을 친 것 같은 모양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붉은색과 녹색이 같이 나올 경우에는 각 파장의 세기에 따라 때로는 분홍색으로 때로는 노란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산소가 빛을 내는 고도보다 더 낮아지면 질소가 빛의 주역이 됩니다. 질소는 붉은색과 파란색을 주로 내는데 428나노미터의 파란색이 주요 파장입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생물이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일까요? 아니면 우주 어딘가에는 또 다른 행성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UFO를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외계인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화와 소설에서 외계인 침공에 대한 상상을 합니다.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을 수 있는 지적인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전파 망원경으로 얻은 전파를 분석하는 세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온도, 즉 액체인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골디락스 존에 있는 행성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생명체의 시그널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영국의 연구팀이 금성의 대기 50km 상공에서 포스핀의 스펙트럼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에서 포스핀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금성의 지표면은 너무 뜨거워서 생물이 살기 힘들지만 50km 상공은 생물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주 어딘가에서 생명체의 시그널을 찾고 있는 외계인이 있다면 지구 대기에서 산란되는 파란색 빛을 본 순간, 그리고 남극과 북극 지역의 오로라가 내뿜는 붉은색 또는 초록색 파장의 빛을 본 순간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챌 것입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파란색은 생명체가 있어야 유지되는 산소의 시그널이니까요. 산소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지구라는 행성의 입장에서 산소를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질문이나 제안할 내용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